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정당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주영입니다. 오늘 또 교육과 정치 이야기마당 신나무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마당 3 들어가면서 한번 인사 잠깐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2에서도 우리가 프랑스 얘기 조금 했지만 네. 보니까 2012년에 네. 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전학선 교수님이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 유학 다녀서 발표한 자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의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학선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논문들을 조금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논문이 바로 이 전학선 교수님의 논문이었습니다. 네.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은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볼 때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프랑스의 국회의원 네. 3명에서 4명 중에 1명이 교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적어도 웬만해서는 믿기 힘든 정말 그래요? 그런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교사 출신이라, 네. 그러니까 교육의 발을 담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놀랍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해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2012년 네. 교내 학술대회, 외국어대학교, 그러니까 한국외대. 네, 한국외대 학술연구대회 B로 논문을 쓰신 거고,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역시 전학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학선 교수께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의 논문도 다수 네. 이 논문에서 또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예. 그리고 상당한 식견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프랑스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간추려 오셨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프랑스는 우리가 한번 좀 면밀히 보시자고요. 네.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것은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789년 네. 프랑스 인권선언 제10조. 네.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은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이 되겠습니다. 예. 네. 프랑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즉 법률의 관념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의사의 자유는 네. 곧 피선거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과도 긴밀하게 상관관계를 갖는다. 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하면 네.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관, 그다음에 철학관 또는 종교관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 있어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네. 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건 상당히 혁명적이네요. 진짜.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차별금지에 관한 관련 논의가 있었죠. 예. 둘째, 행정기관은 이제 나가는 64번 보시면요. 네.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의사를 어떤 형태로든 파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예, 개개인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해야지. 이거를 공적 기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의하면 공무원 개인에 관한 문서는 물론이고 기타 모든 행정문서에도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 성향, 조합 성향, 종교 성향, 철학 성향 등에 관한 사실들이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다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이 수행 중인 직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네.
따라서 공무원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교사들이 교사의 직무 범위만 딱 벗어나면은 중립의 의미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교사로 있을 때만 중립하는 거죠. 네. 직무 중에만. 그렇죠. 그리고 교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런 신념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네. 정치적 활동을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3분의 1? 네. 3명 중에 한 명이 또는 4분의 1. 그렇게 입법부나 정치, 행정부에 참여하셨다는 게 네. 어떻게 입법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이런 게 기반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반은 보지도 않고 또 프랑스 교육의 겉모습이 어떻다만 자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은 지금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네, 프랑스의 내부로. 정말 교사들의 선거 참여 어떤지도 자세히 써놓으셨던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시죠. 이제 77쪽에 있는 내용. 네. 자료에서는 66번이요. 네. 네, 프랑스의 교원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 공무원이지만 이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선출직으로 선출되면은 이 선출직 임명 기간 동안은 휴직을 한다. 네. 네. 그러나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복직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직으로 진출한 교원의 비율은 네. 1981년 총선에서 전체 491석 중에서 167석. 네. 우리 한국은 지금 300명 정원이죠.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네, 여긴 좀 더 많죠. 네,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 뭐 300명 중에서 167쪽. 교사 출신 몇 명 되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자료의 숫자를 보면서 좀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 네. 그다음에 1997년 총선의 경우에 577석. 의석이 좀 꽤 늘었어요. 네. 그 중에 교사의 숫자, 교사 출신이 150석. 우리 한국은 지금 강민정 의원님 한 명이죠? 한 명이죠. 네. 그 전에 한두 분 또 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빼고. 그렇죠. 저희가 초중고, 유초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 교총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례대표로 데리고 들어가거나 그랬었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특히 뭐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전에 정의당에서 이제 정진우 을 했던 거.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죠. 없죠. 우리 도종환 의원은 교사 출신이긴 하지만 거기는 뭐 교육계 쪽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 문화예술계 쪽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고 정확히 교육계 쪽 비례대표로 이번에 도중은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선의원 한 분이죠. 맞습니다. 이전에 20여 년 동안 의회에 진출한 직종 가운데 단일 직종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프랑스 교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는 학부모가 교원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네. 네. 학부모들이 교사를 믿어준다는 것. 국민들이 믿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교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이들이 행하는 교육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으로 교원들의 활발한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교원의 정치 참여가 이처럼 활발하게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하고 있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프랑스에서 개인의 정치 참여는 직업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이나 그죠? 그렇죠. 교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참정권은 부정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참정권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후보로 참여해서 선출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100만 명이 넘는 교원들에게 있어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본주의 사회 질서를 감안하면 네. 이게 이제 프랑스 국민 의식이죠. 네네. 70번. 예, 70번. 교원의 정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자본가 계급의 지역에 유지될 뿐이다. 네네. 돈이 있으니까요. 네. 이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재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설사 재력이 없는 반대로 네. 그러나 특출한 정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선출되더라도 네.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본가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 지금 우리 현실 보면은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다.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지방의원도 지금 돈 없으면 못하는 그런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잔치가 되고 있죠. 돈이 또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네.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네. 교원들은 다른 모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선출직으로 진출하면 자동적으로 휴직이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임무를 마치고 복직되는 권리를 갖는다. 네. 공무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정치 부문에서 선출되어 지방의회, 국회,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국가에 봉사하는 가장 고귀한 네. 인식이라는, 즉 고귀한 방식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봉사의 기회를 얻기 위한 정치활동의 보장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하겠다.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의 배려 같은데 네. 프랑스에서는 반대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너무나 네.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원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경우에 네. 기타 시간 동안의 정치활동은 기타 시간 동안이니까 가르치는 시간 밖에. 그 밖에. 그러니까 뭐 학교에 있더라도 그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정치활동은 어떠한 제약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제약이 가해진다면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로 여겨질 것이다. 네. 가슴이 뭉클하네요. 참개혁하자고 개혁 올바라 하자고 해도 다 쫓겨났었는데. 네. 프랑스 상황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도. 네, 그것도 조금만 더 볼까요? 네. 네. 프랑스 교원은 정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제한이 없다. 자유로이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프랑스에서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다. 네, 역시 프랑스도 후원은 당연히 허락이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교원도 정당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네. 우리 한국은 그 전에 기부금 냈다가 이명박 정권 때 탄압받았죠. 그럼요. 예, 뭐 기부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조금 그 후원금 좀 냈는데. 그렇죠. 1,000원 정도 냈는데도 네. 그렇게 당했고. 아직도 이거는 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부금이라 하면 반대급부 없이 증여되는 재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은 자발성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부금도 제한을 하는데 이는 정당이 기부금을 많이 기부한 특정인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조건은 물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상한액 제한이 처음 입법될 당시인 1988년도. 네. 그때 의회에서는 정당에 대한 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긴 했으나 입법을 저지시키지는 못했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개인은 연간 7,500유로까지 기부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1,500원 정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한 1,125만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개인은 500만 원으로 지금 규정돼 있죠. 네, 그렇죠. 네, 79번. 네. 공무원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인 중립성과 공정성의 의무가 요구되는데 네.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내용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프랑스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프랑스 교사들의 정치 활동 또한 네.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믿어주고 그죠? 네. 함께 하면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렇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결론 네. 말씀해 주시고. 네. 결론 좀 한번 볼까요?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구성원들에게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러한 정치적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근로자는, 노동자는 모든 노조를 설립할 자유를 가지므로 교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프랑스에서 네. 우리는 뭐 전국 교정노조 합법화다 또 불법화 시켰다가 다시 또 합법화되고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군대 노조만 빼고 다 있다는 말이 가능하죠. 네. 네. 판사 노조, 교수 노조, 경찰 노조 등등 말이죠. 교원이라 하여 노조 설립이 제한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상상이 어렵다는 것이죠. 프랑스 교원의 경우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교원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전학선 교수님께도 이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신남호 선생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해외라든가 또는 우리 국내에 그러니까 이런 교원의 정치 문제, 정정권 문제에 대한 것들 계속 어떻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힘 닿는 대로 또 해외의 문화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가면서 특히 이제 정치적 참여, 참정권과 관련해서도 좋은 자료가 발견이 되면은 논문이나 또는 외국의 신문을 포함해서 좀 더 갈무리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과 정치, 교육과 정치, 특히 교사의 참정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마당 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뭐 번호 20번, 77번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우리 신남호 선생님이 이게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저희 교육당 가칭 교육당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올립니다. 그래서 eduferry5r.kr에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요. 또는 다음 카페 eduferry 2020에도 이제 들어오면은 거기도 교육당 다음 카페인데 거기에도 자료실에 올려놓겠고요. 또는 저희 교육당 카톡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좀 자유롭게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 계속 이렇게 뭐 나르셔도 되고 해서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로 이걸 만들어서 계속 우리 교육당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100에서도 기사로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100과 교육정당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같은 교육정당 추진위원회에 힘을 모아서 정말 교사들이 저희가 뭐 꼭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도 나가서 이렇게 교사들이 정치적 그죠? 중립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또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프랑스 제가 볼 때는 뭐 독일 또는 프랑스처럼
정말 교사들이 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또는 시민의 권리를 잘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육의 민주화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사회 민주화가 발전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참된 민주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 마당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